말없이 진실을 쫓던 얼굴. 조경환은 부인과 1988년에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고 홀로 외동딸을 2002년에 출가시킬 때까지 키웠습니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을 특히 신경 썼다고 합니다. 후배 연기자들이 경박한 언행을 일삼으면 나무라고 훈계를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조경환이 얼굴을 비추면 후배 연기자들이 언행을 조심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경환은 연예계 주당 끝판왕이었습니다. 배우 조승우의 아버지, 가수 조경수와 함께 술 배틀로 소주 52병을 소모했다고 JTBC 닥터의 승부에서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결국 그날의 마지막 비행기로 일정을 미뤄 겨우 서울로 올 수 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본인은 맨날 예능에서 술 생각이 나서 지겹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2009년 2월 KBS ETV 신동엽 신봉선에 샴페인 출연 당시 일화로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올라오는 동안 열차 안에 있던 술을 모두 마셨고 도착해서 또 마셨다고 합니다. 결국 간암으로 투병하게 된 원인은 술이었던 셈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까지도 자신의 간 상태가 마치 신생아나 스님의 간처럼 깨끗하게 나왔다고 말했는데 이후 얼마 안 가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무리 술이 세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렇게 마셔댔으니 간이 버틸 재간이 없었을 듯 합니다. 사위가 내과 의사인데 그래서 종합병원 2에서 외과 과장 역할이 든든하며 또한 사위와 딸이 이 드라마의 열혈 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국민영상 엔젤클럽 회장을 맡았고 또한 우석대학교 연극영화과 조교수 및 학과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출연작들 중에서 시청률이 높은 히트작에 많이 출연했었습니다. 수사반장, 첫사랑, 허준, 올인, 대장금, 모래시계, 이산 등등 대표적인 이병훈 사단의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KBS 첫사랑에서 아빠와 딸로 출연했던 이승연이 진짜 아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경환은 수사반장에서 장기간 경찰관으로 열연한 결과 경찰청에서 그를 명예경위로 임관시켰습니다. 조경환은 별세하기 넉 달 전 MBC 세바퀴 JTBC 닥터의 승부에 출연해 제주도에 갔다가 아침에 해장하러 갔다. 가볍게 맥주 한 병으로 시작한 술이 점점 늘어 결국 소주 52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조승우의 아버지 조경수였다. 술을 마시다 보니 결국 그날의 마지막 비행기로 일정을 미뤄 겨우 서울로 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바퀴에도 출연한 조경환은 맨날 예능에서 술 생각이 나서 지겹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지상렬은 선배님과 실제 술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음주 후 기절하긴 처음이었다. 간으로 돌려막기 할 수 있는 분은 처음이었다. 소처럼 위가 3개는 있는 것 같다고 조경환의 주량을 폭로했었습니다. 조경환은 1945년 3월 21일 경기도 경성부 명치정, 현재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서 창녕조씨 집성촌이자 종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969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하였고 같은 해 MBC 문화방송 1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13일 간암으로 투병 중 향년 68세를 일기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수사반장과 호랑이 선생님 덕분에 명예경찰, 명예교사 임명장을 수여받기도 했었고 드라마 수사반장으로 경찰의 이미지 혁신에 지대한 공을 세운 관계로 주요 출연진들이 모두 명예경찰관이 되는 영예를 누렸는데 조경환은 수사반장이 종편될 당시 명예경위가 되었습니다. 데뷔 초기와 비교하면 백일섭과 마찬가지로 매우 몸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보디빌더 출신으로 몸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했는데 배우 생활을 하면서 운동에 소홀해지자 몸이 엄청나게 불었다고 합니다. 포털 프로필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120kg, 왕과 비에서 가마 타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 육중한 몸무게 때문에 가마꾼들이 죽어났다고 합니다. KBS 사극 삼국기를 찍었을 때 사업상으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잠시 해외를 떠돌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후반부의 연계 소문은 자그마치 카게무샤설을 차용합니다. 카게무샤, 즉 그림자 무사는 중세 일본에서 다이묘 등의 신변을 보호하고 암살자를 혼란시키기 위해 앞세운 가짜 주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경환은 왕과 비에서 김종서 역으로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전행을 일삼는 권신의 모습으로 나와서 수양대군 미화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아침에서는 역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투쟁에서 희생된 권신 박술의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병훈 사단의 일원으로, 허준에서 최종 보스 양예수 역으로, 대장금에선 악역 오겸우 역으로, 이산에선 실존 인물 심원지를 모티브로 한 최석주 역으로 열연했습니다. 이병훈 월드에서 악역 중간 보스 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사를 다룬 드라마에서는 이정재 전문 배우로도 유명했었습니다. 제1공화국과 무풍지대에서 2번 이정재 역을 맡았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정재 전문 배우로도 잘 기억할 정도. 물론 현 세대에서 기억되는 이정재는 조경환보다 김영우 쪽이 더 유명하지만 고증을 따지자면 조경환이 더 이정재를 닮았다고 합니다. 코리아 게이트와 삼김시대 같은 SBS 시대극물에서는 김영욱으로도 2번 출연했습니다. 조경환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주먹을 먼저 쓰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는 늘 그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수첩을 꺼내고 주변을 훑어보며 누군가의 진술을 조용히 기다리던 얼굴. 오늘 우리가 다시 부르려는 이름은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시대를 지탱한 배우였습니다. 조경환. 그리고 그를 영원히 남긴 작품 수사반장. 한국 TV 드라마 형사가 태어나던 시절입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TV 드라마는 이제 막 이야기의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극, 멜로, 사극이 주류였던 시절. 범죄와 수사,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정면으로 다룬 드라마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장한 작품이 바로 수사반장이었습니다. 총도 폭발도 없었습니다. 대신 취조실의 침묵, 골목의 어둠, 서류철 사이의 진실,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얼굴로 보여주려 했던 드라마, 그리고 그 얼굴들 중 하나가 바로 조경환이었습니다. 조경환은 드라마의 중심에서 모든 서사를 끌고 가는 전형적인 주연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발 뒤에 있었고 한 장면 옆에 있었으며 그러나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수사반장 속에서 그가 맡았던 형사는 영웅형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않았고 범인을 몰아붙이는 카리스마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현장을 살피는 사람, 메모를 남기는 사람, 보고서를 쓰는 사람, 즉 실제로 존재했을 법한 형사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연기자가 아니라 진짜 형사 같다. 이 한마디가 조경환 연기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조경환 연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절제였습니다. 과장하지 않는 연기, 그래서 더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눈을 부릅뜨지 않았고 손짓을 크게 쓰지 않았으며 대사를 감정으로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길었고 그의 시선은 집요했습니다. 범인의 거짓말 앞에서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시죠. 그 한 문장이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이런 연기는 생활 연기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무대 연기의 과장도 영화식 액션도 아닌 오로지 TV라는 매체에 최적화된 연기. 조경환은 그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던 배우였습니다. 수사반장은 무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18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방영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시청자들은 형사를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정의는 늘 화려하지 않다. 진실은 빨리 나오지 않는다. 악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한가운데 조경환 같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드라마를 끌어당기는 스타는 아니었지만 드라마를 현실로 붙잡아두는 배우였습니다. 만약
조경환 같은 배우가 없었다면 수사반장은 현실성이 무너진 드라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경환은 형사뿐 아니라 군인 공무원 조직의 일원 같은 질서의 사람 역할을 자주 맡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신뢰감 있는 얼굴, 과장되지 않은 발성, 감정을 억제할 줄 아는 태도. 그는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조경환은 NG가 적고 현장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장면을 정확히 완성하는 배우였습니다. 이런 배우는 화제는 덜할지 몰라도 작품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조경환은 시대의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도 않았고 화려한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그 형사 얼굴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이름은 잊었을지 몰라도 그의 얼굴과 분위기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연 배우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강한 흔적입니다. 조경환은 연기로 인생을 과시하지 않았고 작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리에 서 있었고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한국 TV 드라마는 형사라는 직업을 비로소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경환은 영웅을 연기하지 않았지만 영웅이 존재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드라마는 더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사반장을 떠올릴 때 그 조용한 얼굴들을 함께 기억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조경환입니다. 그는 말없이 진실을 줬던 배우였고 과장 없이 시대를 버텨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경환은 한국 TV 드라마가 가장 진지했을 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